예. 네네. 아니 저는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법률적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법이 억지로 변호사를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이 보인 행태가 뭡니까? 필요하지 않은 증인, 심지어 본인한테 불리할 것 같은 증인도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국면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 소추의 그런 사유가 입증이 됐는가를 봤을 때 사실 지금 나오는 증인들의 증언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이미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고 판단을 해도 충분할 만큼 물에 익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4천만 국민 중에 이제 본인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한 1,000만 국민을 다 증인으로 신청해도 다 받아줘야 됩니까? 이게 바로 소송 지휘권의 행사거든요. 적절하게 행사내서 적절하게 끊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소송 지연 작전의 일환으로 대리인 사임까지 이른다면은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는 생각이죠. 아까 누차 말씀하셨던 그런 방어권이라는 거 충분하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것마저도 내에 던져버린 것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었죠. 스스로 보려 하지 않으면서 나는 내게 기회를 안 줬다, 볼 기회를 안 줬다라고 하는 거는 참여할 기회를 안 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이 전체적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소송 행태를 누가 기획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대통령 머리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나오기는 어렵겠다 싶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혹시 김용민 변호사님이 기획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전체 관계자들이 누군가 진짜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엮였다. 누군가 기획해서 우리를 한꺼번에 올가맨 거다. 그렇죠.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렇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또 해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네. 또. 그리고 나서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또 기자회견을 또 그렇죠. 비슷한 취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시지라든지 전략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어 보이고 또 그 내용이 굉장히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활하게 지금 소통이 되고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그 취지에 맞는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최순실 비선실세께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연병하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발언도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특검으로부터 계속 소환 요청을 받고 체포영장 집행에 이르기까지 계속 버텼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건가를 누군가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너는 버텨라. 그리고 버티는 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버텨라. 라고 누군가 얘기했으니까 그랬을 거고 넌 이번에 나가서 이것은 그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네가 가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라.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그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늦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시점을 늦추고 그게 이제 영장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까지도 고려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사건들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보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예. 누굴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수임이 억수로 바꾸긴 변호사입니까? 변호사일 수도 있고요.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 우연히 그 서울구치소에 다른 분 접견을 갔다가 여사에 최순실 씨 봤어요. 오, 예. 근데 정말 이런 게 방송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피부가 좋으시더라고요. 자본주의는 정직합니다. 자본주의는 정직하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 특혜를 받는지는 알 길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 한 분 때문에 서울구치소 전체적으로 업무에 굉장한 과부하가 걸려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구치소 안에는 독보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누군가가 항상 같이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접견이 끝나면 6, 7분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데리고 들어가는데 맞죠.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무조건 혼자 다른 사람하고 안 섞이게. 그래가지고 가서 보는데 진짜 그리고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분만 전담하는 교도관이 따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과부하가 걸렸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이경재 변호사님인가요? 예, 예. 그분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는 걸 봤어요. 뭔 얘기인지는 당연히 모르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검의 불출석의 행태라든가 또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행태들을 봤을 때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교하게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노리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미 재판관의 그 임기를 넘겨서 지금 그럼 남아있는 7명의 재판관 가지고 평의에 붙었을 때 결국은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계산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그 지점이 사실은 박한철 전 소장님 이제 오늘자로 퇴임하셨으니까 전 소장님이 3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복수의 탄핵 기각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라는 수신호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저는 복수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떠오르는 한 분 있어요. 저도 한 분 떠올라요. 그죠? 네. 근데 그 두 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면 복수가 되는 거죠. 아닐걸요. 근데 아닐걸요. 예, 아마 같은 이 지금 상황에서조차도 그렇게 고소하고 계신 그 한 분이 있고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그러니까 혹여 복수의 그런 의견을 가지셨더라도 다른 분은 리즈너블하게 의견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고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한 분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3분 정도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아마도 탄핵 결정이 국회 탄핵이 통과되던 날은 아마 인용 의견을 가졌다가 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최근에 조성되어지는 정세를 보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2-3분은 네.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리인 측도 지연 전략만 쓰는 게 아니라요. 네. 다른 전략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영태 같이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로 공격하는 전략을 네. 쓰고 있고요. 현재 나와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고영태가 돈을 노리고 최순실을 협박한 적이 있었다느니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신문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깥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회 이러면서 뭔가 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또 주려고 시도한 듯한 느낌을 또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또 복합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초반에만 하더라도 전략이 없는 거 아닌가 변호인단 구성이 왜 저런가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과연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역사적인 평가의 부분까지 합쳐서 전략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바른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일사불란해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 그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그 대리인단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분이 뭐 방송에 나와서 제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정호성 핸드폰을 뭐 이렇게 까보면 뭐가 나오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이재정의 핸드폰을 까보면 뭐가 나오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느닷없이. 지금 서석구 변호사님이 굉장히 대리인하고 상관없는 존재라고 또는 그 발언이 그 당시 합의 안 된 거라고 예. 얘기는 하지만 가장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이 서석구 그렇죠.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 측하고 난 좀 대통령 측하고 완전히 생각이 똑같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시면서도 각종 라디오 프로, 각종 종편에 출연하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다, 뭐 억울하다, 저쪽에 기획이다, 뭔가 북한이 그렇죠. 이롭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계세요. 역할을 나눠 맡은 예.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와 뜬금없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분이 방송 활동을 하시고 나서 동일한 취지의 메시지를 내보내시는 걸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좀 뭐랄까요 걱정되는 지점이 그 최근에 무슨 자유민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한국 자유회의라고요 그런 회의가 출범을 했는데 여기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무슨 조갑재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했던 총리했던 분 누구 있죠? 그 노재봉, 노재봉. 그 다음에 송복, 이영훈 교수, 그 다음에 차기환 변호사,
이분은 뭐 잘 아시잖아요. 알죠. 세월호. 네. 그다음에 그 훈령 조작했던 이동복 그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때 그다음에 유석춘 연세대 교수 이런 분들이 한국 자유학회라고 그래갖고 보수 언론 130명이 결집을 해가지고 이날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과정에서 보면 법치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광장의 무슨 그 열기로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석구 변호사님의 그런 행태를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다. 박근혜 탄핵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 보면은 뭔가 전열을 정비하고 저쪽에서 사실은 보면은 바른당이라고 떨어져 나왔을 때는 적어도 그쪽이 새누리당을 압도하진 않을까 지지율에서 그런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